자, 우리 지금까지 한 내용들 한 번 더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나갈게. 여기 중학교 3학년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통계를 배우고 있어요. 통계는 확률 분포, 통계적 추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확률 분포를 배우고 있습니다.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랑 관련이 있죠. 일단 확률 변수가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종민, 확률 변수가 뭐죠? 그 시행의 결과를 네, 결과를 수에 대응시킨 함수. 네, 수에 대응시킨 함수인데 변수라고 불러요. 네, 변수의 역할을 하는 함수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자,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거고 순호, 확률 분포가 뭐죠? 그 수를 확률에 대응시키는 네, 확률을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분포라고 하죠. 자, 현준, 확률 분포는 크게 뭐랑 뭐로 나누는데?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 네, 걔네 나누는 기준이 뭐죠? 그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가진 값이 유한하면 이산 확률 변수고 네, 그리고 유한하지 않으면 네, 연속 확률 변수. 네. 그럼 이산 확률 변수면 그때 확률 분포를 이산 확률 라고 부르고 연속 확률 변수가 연속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거죠. 얘네를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지만 아직 우리가 얘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질 않았어요. 지금 얘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산 확률 분포는 따라하세요. 이산 확률 분포는 표를 그린다. 네, 표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확률 분포를 함수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무슨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한다고요?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가 뭐냐 하면 따라하세요. 함수값이 확률인 함수. 그래서 함수값이 확률이니까 fx 이렇게 안 쓰고 p 하고 쓰는 거죠. p 하고 라지 x는 스몰 x 이렇게 표현을 한다 라고 했었어. 자, 그때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이 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이산 확률 분포를요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다루게 돼요. 하나는 일반적인 이산 확률 분포를 다루는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여기서 평균 구하기 M이라고 쓸까? 아니면 EX라 쓸게요. 그리고 분산 구하기 이렇게 두 개를 배우면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얘네 둘만 구할 줄 알면 되는데 지금 내가 이걸 했어요. 시그마하고 i는 1부터 n까지 xi, pi 따라서 가지는 값과 확률 곱하고 모두 더한다. 네, 그러면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이 나오는 거야. 자, 분산 구하는 거 이따가 배우게 될 건데 아니 일반적인 이산 확률 분포 다룰 줄 알면 됐지. 얘는 하나는 뭔가요 하면은 이산 확률 분포 중에 되게 특별한 이산 확률 분포가 있어요.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배우는 거 따라하세요. 이항 분포 까지 오늘 우리 하게 될 거야. 이항 분포는 왜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느냐 따라하세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기가 쉽다. 개 쉬워요. 이거 지금 원래 표 그린 다음에 xi, pi 다 한 다음에 싹 다 더하는 게 좀 번거롭단 말이죠. 개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귀찮은데 이항 분포라는 이산항 분포는 개편해요. 그래서 얘만 따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 자, 일단 우리가 이 내용부터 한번 해봅시다. 분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기 전에 중학교 내용 좀 복습을 할게요. 자, 우리가 분산 표준편을 왜 배우느냐? A반, B반 4명씩 있는 소규모 반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여기에 애들 4명 성적이 40, 60, 40, 60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10, 90, 10, 90 이렇게 반 애들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얘네들을 분석을 하는 거야. 결과를 놓고. 자, 얘네들의 평균을 비교해보니까 평균 M 이렇게 쓸게요. 자, 얘네 평균 몇 점이긴 딱 봐도 50. 얘네 딱 봐도 몇 점이에요? 50. 야, 씨. 그럼 애들 수준이 똑같네. 합반하자.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얘네는 다 애들 점수가 고만고만하죠? 얘는 점수 격차가 엄청 커. 90점짜리도 10점짜리도 있고. 완전 다른데 평균만 봐서는 우리가 두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기가 조금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야, 아니 얘네 둘 다 평균 50인데 뭐가 달라? 라고 했더니 따라하세요. 평균으로부터 퍼진 정도가 다르다. 퍼진 정도를 이제 줄여서 따라하자. 산포도 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 퍼진 정도인 산포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할 건 분산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거야. 자, 분산은 따라하세요. 편차, 제곱의 평균. 일단 편차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편차는 따라하세요. 가지는 값의 평균을 뺀 값. 그럼 40점짜리 얘는 편차가 몇인 거야? 10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편차가 몇일까?
10. 얘는 마시.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는 편차가 개 커요. 몇이에요? 마 40. 90점인 친구는 40. 얘도 마 40. 90. 4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야, 대체로 얼마나 퍼져 있냐니까 평균 내면 되잖아. 그래서 평균을 내려고 해서 편차를 따라서 편차의 평균. 차이 평균. 그럼 편차의 총합을 구하고 총 개수로 나누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 싹 다 더하면 몇이 나올까? 무조건 0인가? 싹 다 더하면 몇 나와요? 0. 편차의 총합 따라서 편차의 총합은 차이 종합은 항상 0. 항상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니 왜 자꾸 0 나오자고 봤더니 마이너스 부풀이 있어서 그래. 우리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절대값 씌우기, 제곱하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를 절대값을 씌워서 10, 10, 10, 10, 40, 40, 40, 40 만든 다음에 평균을 내는 건 대학교 때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따라하세요. 제곱하고 평균을 구한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게 따라하세요. 편차. 편차의 평균을 구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랬죠? 우리 편차를 뭐 한 다음 평균을 낼 거다? 그래서 따라서 편차 제곱의 평균. 그리고 분산이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편차 제곱 파란색으로 쓸게. 10 제곱하면 몇이죠? 100. 이거 몇이에요? 100. 얘도 몇이에요? 100, 100, 100, 100. 얘는 다 몇일까? 1600, 1600, 1600 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편차 제곱을 평균을 내면 얘 평균이 몇이 나올까요? 그럼 V는 100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V가 몇이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야, 얘는 평균으로부터 애들 점수가 몇 점씩 떨어져 있어, 대충? 대충 100점씩 차이나? 그럼 150점짜리도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 야, 얘네 반 애들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어? 한 1600점 차이나? 그럼 막 1650점짜리도 있는 거야? 아니, 이상하단 말이야. 뭐야?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값이 너무 크게 나왔어. 왜 크게 나왔죠? 제곱했으니까 이거 좀 반영이 잘 안 되네 해서 새로 만든 거예요. 여기다 뭘 씌우자? 제곱해서 커졌으니까 다시 루트 씌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루트를 씌우는 게 따라서 루트 분산. 내가 소문자 시그만 이렇게 쓰고요. 이 표준 편차라고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자, 표준 편차 그러면 루트 씌우면 몇 나오나요? 대체로 10점 정도씩 떨어져 있다. 루트 씌우면 몇 나와요? 대체로 40 정도 떨어져 있다 하면 우리가 진짜 현실이랑 좀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기 때문에 편차의 평균을 구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씌우고 평균을 낼 수도 있고 제곱을 한 다음 평균을 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룰 거는 뭐 한 다음 평균을 구하는 거? 제곱하고 평균을 구하는 걸 했다. 그걸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 부르기로 했다? 분산. 근데 값이 너무 크게 나와 제곱했더니 그래서 다시 보정해 주려고 뭐 씌워줬어요? 루트 씌워준 걸 뭐라고 부른다? 표준 편차라 부른다. 기호로 시그마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분산을 구해라. 그러면 일단 편차를 싹 다 구하고요. 그 편차를 싹 다 제곱을 해요. 그러면 그거의 평균을 구해줘야 돼. 근데 그게 너무 귀찮단 말이죠. 정의대로 가면 이거야. 따라하세요. 편차 xi 값의 평균 빼기 각각의 편차가 되겠죠? 따라서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 제곱이 가지는 값과 그때 확률을 곱하고 싹 다 더하면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중3 때 우리가 이거 좀 쉽게 구하는 걸 배웠죠. 따라하세요. 제평평제. 제평평제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넌 제평평제 썼을 거야. 중3 때 제평평제 안 하면 이거를 편차 제곱 평균으로 구하는 경우 잘 없어요. 자, 제평평제는 따라하세요. x제곱의 평균. 그래서 따라서 제곱의 평균. 줄여서 두 글자로 제평 이렇게 부르는 거야. 빼기 그 다음 따라서 평균의 제곱. 그래서 줄여서 뭐라 불러요? 평제. 제평평제를 부르는데 아니 왜 저렇게 되는데 하면 우리가 중3 때는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시그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한 건데 자, 한번 풀어서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는 경험으로만 가져가. 너네 혹시 하면 좋긴 한데 이거 내신 대비 때나 좀 합시다. 뭐가 흔들려. 뭐야? 지진가? 인가? 자, 이 전개를 하면은 xi의 제곱 마이너스 2mxi 플러스 m 제곱 p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싹 다 전개를 한번 해줄게요. 네, 이거 쓰고 지울게. 자, 얘는 전개를 해주면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싹 다 불개할게. i의 제곱 pi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괜찮네. 2m xi pi 플러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 제곱 P I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전개하고 시그마 싹 다 분리한 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자 그럼 봐봐. 이거는 따라하세요. X 제곱이 가지는 값과 확률을 곱하고 더했다. 그게 누구의 평균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야? X제곱의 평균. X제곱이 가지는 값이란 말이지 이게. 라지 X제곱이. 그래서 얘는 기호로 표현하면 이 X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따라하세요. 기준 문자가 I. 야 그럼 여기서 M은 뭐 취급당해야 돼? 선 취급당하니까 밖으로 빼낼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2M하고 빼내고 나니까 익숙해. 따라하세요. XIPI. 이 시그마 XIPI가 여기 배운 내용이죠. 누구의 평균? X가 가지는 값과 그때 확률을 곱하고 더한 거니까 X의 평균이니까 2M 한 다음에 2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얘를 기호로 M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뭐야? 그럼 얘도 M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M 제곱이랑 똑같은 말인 거야. 자, 이 친구를 보면 M 제곱 빼내요. 플러스하고 M 제곱 한 다음에 시그마 PI만 남겠죠? 따라가세요. 확률의 종합. 아까 몇이라 그랬지?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M 제곱 하니까 뭐만 남았어요? 마이너스 M 제곱만 남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래서 줄여서 네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요? 제곱평제 외워놓으세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이거를 요구를 해요. 시그마 푸는 걸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걸 알고 있느냐도 물어보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쉽게 구하는 방법도 알고. 자 밑에 한번 써놓을까요? 평제 이게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 중학교 3학년에서 가르친 게 한 8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이 재편평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답답하더라고요. 무작정 외워서 그냥 풀렸는데 네, 우리는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재편평제로 풀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자, 표준편차는 분산값이 너무 크게 나온다 그랬죠. 뭐를 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나온다고? 제곱해서 평균 냈기는 너무 크게 나와서 뭘 보정을 했다? 루트 따라서 루트 분산은 뭐로 부르기 납득했대요? 표준편차. 기호로는 시그마. 그래서 x의 표준편차 그럼 시그마 x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고요. x의 분산 따라하세요. vx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vx도 한번 우리가 그거 한번 써보면요. 이 시그마 자리 좀 좁네. i는 1부터 n까지 따라하세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대로 식으로 쓰면 돼. 편차라는 거는 x가 가지는 값에다가 뭘 뺀 거죠? 평균 뺀 거죠? 이게 편차야. 편차에 뭐 한 걸? 제곱한 걸 뭐 했다? 평균 거 했다니까 그거랑 곱하고 PI 확률이랑 곱하고 싹 다 더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얘를 쉽게 푸는 방법 네 글자로 뭐라 부른다 그랬죠? 대표평제 그러면 2하고 x제곱 2x제곱 귀찮으니까 m제곱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게 계산이 만만치가 않아. 실제 문제를 해보면은 표를 막 그려가지고 막 제곱하고 막 싹 다 더하고 곱하고 막 다 더하고 난리가 나요. 이건 너무 편하다 그랬죠? 이건 이따가 한번 알아보고요. 자, 재평평제, 그 다음에 분산표준평제 정의, 표현 방법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의 성질인데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했던 게 x, y, 뭐 p 이렇게 횟수가 0, 1, 2, 3 상금이 0원,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있고요. 그때 아까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이게 아까 동전 3번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온 횟수, 그때 상금, 그때 확률이었죠. 표를 우리가 그려놨다면 EX 구해라 그러면 EX는 하고 X가 가지는 값과 그때 뭐를 확률을 싹 다 곱한 다음 뭐 하면 더하면 되잖아. 그럼 이건 8분의 0, 8분의 3, 8분의 6, 8분의 3에서 8분의 12 해가지고 몇 점 매셨어요? 이렇게 됐잖아. 1.5분 2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분의 3으로 이번에 한번 써볼까? 아니 그러면
이 y를 구할 때는 새로 계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굳이 새로 계산해야 되는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봐봐. 내가 x에 대한 어떤 식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b 밖으로 빼내고 a 밖으로 빼내서 이렇게 표현해도 결과가 똑같아요. 왜요? 시그마 계산해보면 돼요. 시그마 ex 플러스 b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x가 가지는 값이 아니라 얘가 가지는 값을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axi 플러스 b pi 이거를 구해주면 돼요. 그럼 시그마의 성질 이용해서 전개하고 풀어봤더니 이것만 한번 보여. 얘네들은 안 할게. 이것만 한번 해봅시다. 얘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 xi pi 플러스 b p 이렇게 되고 시그마 분리를 할게요. 시그마 분리하면 여기서 i 없는 a는 앞으로 빼낼 수 있죠? 그럼 a 한 다음에 이거 따라하죠. xi pi 이거 누구 구한 거야? 누구의 평균? x의 평균이니까 ex랑 똑같은 말이 될 거고요. 자, 이거는 b는 i랑 상관없이 상수니까 밖으로 빼내면 플러스 b 한 다음에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승리야. 이렇게 해서 진짜 빼는 거랑 결과가 똑같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xy의 관계식만 알고 있다면 이 y를 구할 때 이걸 새로 막 다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xy 관계 x가 나온 횟수였죠? 상금은 여기다. 상금 y는 x의 몇 배를 한 거다? 1000.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이 y는 2하고 1000 x랑 똑같은 말이니까 앞에 곱해진 거 그냥 곱하기로 앞에 대로 빼내면 된다겠죠? 1000하고 2 x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1.5 곱하면 몇이 되죠? 1500 이렇게도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따라하죠. 이산항률 변수의 성질. 이상하는 변수의 성질.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A 빼내고 B 빼내고 A 빼내면 돼요. 근데 분산 편집표는 특이한 게 B 더한 게 여기 표현이 안 되고 얘만 제곱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이건 너네가 만나면 시간 좀 아깝긴 하니까 이거는 숙제로 너네가 한번 해봅시다. 얘 하는 거는 아까 재평평제 하는 건 우리가 안 했으니까 이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다려보세요. 너네가 이 여백 잘 비워놓고 VA 라지 X 플러스 B 이건 너네가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하는 게 아마 편할 거야. 아닌가? 재평균제 쓰는 것보다는 편차제곱 평균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구하기는 너네가 한번 숙제로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참고로 여기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따라서 이산항률 변수의 성질.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따라서 이산항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만 구한 게 아니라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어. 따라하세요. 끊어져 있는 값을 더한다. 이산 값들을 더하는 건 시그마죠. 연속적인 값을 더하는 건 우리가 구분부적에서 배웠어. 인테그랄이에요. 그래서 평균 구하라. 그럼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고 xi pi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데 확률이 아니라 얘를 쓸 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나왔었어.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서 증명을 해보면 연속 확률 변수일 때도 얘 똑같이 성질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지금 교육 과정에서 빠져서 원래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 성질을 쓰면 안 되거든. 증명할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 교육과 과정에서. 근데 가끔 문제집 보다 보면 나오니까 이 성질은 이산이든 연속이든 상관없이 쓸 수 있다라만 그냥 알고 있으세요. 문제는 이산에서만 나오는 게 원래는 맞아. 그래서 얘를 증명을 너네가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얘는 두 개만 이렇게 써놓을까요? 이렇게 여백 많죠? 공간 많이 나고 3번은 루트만 씌운 거라서 그냥 제곱이랑 루트가 만나서 절대값으로 바뀐 거야. a제곱이 절대값 a로 바뀐 거고요. 이렇게만 딱 써놓으세요. 하고 너네 숙제를 해. E 하고 ax 플러스 b, v ax 플러스 b. 자, 이거 활용하는 방법만 좀 얘기를 해볼게. EX가 5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E 한 다음에 3x 플러스 7 3x 플러스 7의 평균을 3x 플러스 7의 기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 7 뭐하고? 빼내고 이 3 앞에 곱하기로 빼내면 되겠죠? 그럼 EX가 몇이니까? 5. 그러니까 5, 3, 15 플러스 7 하니까 몇이 나와요?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찾아볼까? 시그마 V로 쓸게요. VX가 2였다.
분산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자 그때 V 한 다음에 3x 플러스 7은 자, 요 친구 더하기 빼기는 의미가 없어요. 분산에서는 퍼진 정도는. 왜냐면 이런 느낌이야. 애들 점수가 10점, 20점, 40점, 뭐 10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점 있을까? 30점, 40점. 이거 평균이 몇이고? 30. 퍼진 정도. 차이가 몇이? 몇 차이나요? 10 차이 나지? 근데 만약에 내가 출제 잘못해가지고 문제 오류가 있어 10점씩 올려줄게 하면은 얘는 30점이 되고 40점이 되고 50점이 되죠?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돼? 이 추가해준 만큼 달라지게 되죠? 근데 퍼진 정도는 어떨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 모든 값에다가 똑같이 뭔가를 더하거나 뺀 거는 산포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상관이 없다고 V는 밖으로 빠져나올 때 뭐 해서 빼내야 된다고요? 공식 보니까 제곱해서 빼내야 된대. 왜요? 너네가 증명을 해볼게요. 그거는 숙제로.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면 되죠? 9VX 해서 몇이라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그마 3x 플러스 7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죠. 3포도니까 3은 절대값 씌워서 절대값 3으로 빠져나온다고 했죠? 그럼 시그마 x는 몇일까?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몇 루트 2? 3루트 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이 성질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아마 여기까지가 이상 내용일 거고요. 자 연속은 간단하게만 보고 다음 시간에 정규 분포할 때 다룰게요. 왜냐면 센이랑 RPM 이런 것들은 이항 분포 나오기 전에 연속 확률 분포가 먼저 나오는데 이 마플은 우리 지금 교재는 보니까 연속 확률 분포를 아예 그냥 정규 분포에 묶어놨더라고. 그래서 순서상으로 얘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구간 내 모든 실수값을 갖는 확률 변수야.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쓰게 돼요. 왜 확률 밀도 함수를 쓰는지 간단히 표현을 해보면 자 우리 반 학생들의 키를 x라고 하자. x 우리 반 키 한 명 뽑았을 때 너 키 몇이야? 해서 나오는 값을 x로 놓을게요. 그때 몇이지? 88? 사실대로 말하기 싫으시면 적당히 그냥 얘기를 해보세요. 현준? 78? 그래? 종민이는? 82요. 82. 그 다음에 순호는? 뭐 197? 197이요? 아 그래. 종혁이는? 81? 큰 사람 많다. 73. 73.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야 160대는 한 명도 없네. 나만 160대네. 없을까? 나는 160대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거를 표로 나타내잖아요. 좀 이상한 일이 생겨요. 자 x가 가지는 값 하면은 가질 수 있는 값이 우리 바로 키란 말이야. 가질 수 있는 값은 키는 똑같은 사람이 없냐? 그래 나 181이라고 해. 나 173으로 나도 올려서 말할게요. 이렇게 말을 해볼게. 그럼 얘랑 나랑 완전 똑같은 키라는 보장이 없어. 왜냐? 173.0인지 173.00001인지 173.0000001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키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무수히 많아요. 엄청 많아. 그 중에 173이 있고요. 그 사이에도 엄청 많은 실수값이 나오고 178이 나오고 땡땡땡 181 땡땡땡 182 땡땡땡 197까지 181도 있네. 1, 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가질 확률 하면은 봐봐. 얘는 다 0에 가까웠겠죠. 0에 가까워 0, 0, 0, 0, 0, 0 이렇게 나오겠네. 요거는 조금 다른 게 의미가 있긴 하네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아하. 이거는 우리 반 학생 중 한 명 뽑았을 때 T. 그럼 이건 확률이 나오긴 나오네. 이건 나오는데, 자 이거 좀 바꿀게요. 아 이거 생각 못했다. 원래 이 예시를 이렇게 안 두고 어떻게 되냐면, 야 지금 지구 인구가 몇 명 정도로 나오냐? 80억 좀 이상. 80억 정도 되냐? 지구인 한 명 뽑았을 때 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봐봐, x가 가진 값 땡땡땡 하다가 180 되는 사람을 생각해볼게요. 181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180인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80억 분의 하고 분자가 들어가는데
딱 정확히 180.05 딱 끝난 사람은 몇 명일까요? 없거나 아니면 한 명 있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진짜 그래 운 좋게 딱 180점 0 되는 한 명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야 그럼 85분의 1은 거의 몇에 가까워? 왜 가까워요? 얘도 80억 중에 야 정말 많이 쳐서 2명이라고 쳐줘. 181.0 딱 찍은 사람이 2명이나 있네. 몇에 가까워요? 0에 가까워. 그럼 표를 그리잖아. 그럼 결국은 다 0,0,0,0,0,0 다 0에 가까운 값이 돼버리고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아 표가 이상해 다 0이야. 그래프 그려볼까 하면은 그래프가 0,0,0,0,0,0 상수함수에 가깝게 나와요. 아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을 확률로 쓰면 이게 알아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따라하세요. 넓이가 확률인 함수를 쓰게 돼요. 그래서 야 180부터 180의 요 사이 이거 이상 미만 여기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놓는 거 중3 때 배웠어. 따라서 도수 분포 그래프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이 구간을 짧게 쪼개서 곡선을 이렇게 연결한 이런 그래프를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 이 구간에 얼마나 많은 값들이 차 있냐를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요. 이 정도만 해봅시다.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어떤 구간 내 모든 실수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일 수도 있고요. 어떤 구간 내 모든 실수를 가질 수 있다면 연속 확률 변수라 부르고 이때 연속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확률 함수는 이산에서 쓰던 확률 질량 함수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몇으로 나온다. 다 0으로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쓰기로 했죠. 뭐가 함수값이 되는? 함수값이 되지. 뭐가 확률이 되는? 넓이, 구간의 넓이가 확률이 되는 함수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 네,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해줄게.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쓴다 정도로만 알고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항 분포고요. 자, 이항 분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상 확률 분포 중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확률 분포가 되고요. 자, 이거를 좀 네, 설명을 할게요. 다시 한번 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단원 3단원 통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따라서 확률 분포, 통계적 추정. 뭔 소린가 모르겠어요. 확률 분포는 몇 가지로 나눈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슨 확률 분포? 이거 오늘 얘를 다 끝낼 거야. 다음 시간에 얘를 할 거고요. 따라서 이산 확률 분포의 관심사가 뭐냐? 하면 따라서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평균 구하는 거 배웠죠? 따라서 시그마 xi pi x의 평균이 되는 거였죠? 분산 어떻게 구하지? 두 가지 방법 알려줬죠? 정의대로면 누구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xi 마이너스 m 제곱 pi 하면은 시그마 해주면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거기 뭐 씌우면 루트 씌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표준 편차. 그래서 구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자, 근데 일반적인 이상확률 분포를 다루는 방법은 배웠는데 이항 분포라는 애만 따로 배우게 돼요. 얘를 왜 다루냐면 따라하세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기 쉽다. 네, 그래서 얘를 따로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자, 이 내용은 일단 지울게요. 지워보고 이항 분포를 한번 배워볼게요. 저 내용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써줄게. 다 설명하고 나서. 자, 이항 분포가 뭐냐라고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따라하세요.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거 배웠어. 따라하세요. 독립시행의 확률. 기억나요? NCR, PRs, 1-P의 N-Rs. 그거의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다. 엄밀한 의미는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는 이래요. 어떤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다라고 말할 조건. 따라하세요. 내시행에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인 독립시행을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따라서 N의 반복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돼. 무슨 시행을 반복한다고요? 독립시행을 반복한다. 몇 회 반복한대요? N을 반복한다. 그때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가 따라서 N의 시행 중 사건이 일어난 횟수 를 확률 변수
횟수를 확률 변수로 놓는다. 아, 그럼 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하자. 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따라하세요. 독립시행 n회 반복. 시행에는 한 번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이 pn을 n회 반복을 했어. 그렇다고 무조건 다 이항분포는 아니에요. 그때 이항분포가 되려면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가 확률 변수가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사건이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를 알아요. 따라하세요. 반복, 횟수. 독립시행을 반복할 때 확률 변수가 횟수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x가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항분포를 x의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하자. 이걸 우리가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 x가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항분포를 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요. 말이 너무 길잖아요. 우리 기호로도 표현을 하긴 해야 되니까 기호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 x 물결 이렇게 해요. 한 다음에 이항분포는 2.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결과가 두 개야. 그래서 이항이라고 하고요. 이항은 바이너리, 앞글자를 따서 b, 대문자 b를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얘 특징 따라서 n회 반복. n회 반복했을 때는 그때 여기 앞에 n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아, n회 반복했을 때 이항분포예요 라고 얘기하고 따라하세요. 일어날 확률이 p. 한 번 시행했을 때 내가 어떤 사건을 확률이 p인 사건을 정했다면 그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을 써주면 돼요. 따라하세요. 반복 횟수 한 번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 한번 시행해서 일어나는 확률 네, 그걸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따라하세요. x 물결 x 물결 pn, p p 라고 읽으면 되고요. 한글로 읽을 땐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이항분포 pn, p를 따른다 p의 확률을 따른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을 n회 반복했을 때 일어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설정한다면 그때의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한다. 근데 외울 때는 간단하게 그냥 따라하세요.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 네, 그때 중요 키워드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따라하세요. 반복, 횟수. 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만족하면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굳이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왜 굳이 이렇게 쓸까? 평균 분산 표준표 참고하는 게 개 쉬워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 p 라지 x는 스몰 x 이 함수 값들을 구해보면 좀 기계를 해봤거든요. 자, 얘 한번 써볼게요. 이건 의미가 뭐냐면 이 자리에 들어갈 거는 따라서 x가 0일 확률. x가 0이랑 근데 x가 따라서 일어난 횟수. 횟수를 x로 나 이항분포라 그랬죠? 그럼 여기는 따라서 0번 일어날 확률. 독립시행 확률에서 0번 일어날 확률은 총 n번 시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n까지로 해놨죠? n번 시행이면은 이때 확률이 뭐가 되죠? n, c, 0. n번의 반복 중에 내가 원하는 게 몇 번 일어났다? 0번. 일어난 확률 p의 몇 승? 0승. 6건 1-p 몇 승? 이렇게 쓰면 확률 지정함수의 함수값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자리는 뭐라 쓸까요? nc1하고 1승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좀 귀찮죠. 땡땡땡땡땡 쓸 수가 있겠지? 그때 얘 함수값을 써라 라고 한다면 x번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nc 한다면 몇 번 일어날 확률이래요? x 이렇게 쓰고 일어날 확률 p가 x번 1-p가 n-x번 이렇게 써주면 확률 질량 함수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fx는 하고 x에 대한 식 하듯이 p 라지 x가 스몰 x 하면 이렇게 x에 대한 식으로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다 쓰는 거 귀찮잖아? 이 정도는 써봐.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거 알았다.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모양이 똑같다.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를 외우면 편하다라는 거고요. 확률 질량 함수씩 작성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아, 개 복잡한데 이게 왜 편한 거야? 하면은 이제 이 공식을 배우면
알게 돼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 구해라 그러면 종역 어떻게 구해요? 테스트 봐야겠네. 깜찍 써야겠다. 아, 종역 어떻게 해야 돼? 집중 안 해. 멍 때리고 있었지 너 이 새끼 너. 기호로 불러주세요 바로 그냥. 따라서 시그마 시그마 xi pi XIPI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럼 다 구한 다음에 다 더하고 다 곱하고 더하고 다 해야 돼. 근데 이항공포는 이걸 안 해도 돼요. 따라하세요. ex는 X는 np. 그치? 그냥 몇 번 반복했냐? 한 번당 몇 번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곱하면 그냥 평균이 나와. 왜요? 왜요?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까 우리 xi pi에서 봐봐. ex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첫 번째부터 n번째 끝까지 이렇게 쓸 건데 이렇게 쓰지 말고 아까 x가 가지는 값이 몇부터 0부터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면 따라하세요. 횟수 n번 시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이기 때문에 0부터 n까지로 써도 되겠죠? 그럼 총 n 플러스 1가지 경우의 수들이 나오는 거야. 자, 그때 mc i하고 p의 i승 그 다음에 1-p의 n-i승 이게 따라서 xi 이게 xi가 되는 거야. pi 그때 확률 아니잖아. 미친 거 아니야? 이 확률이 pi죠 이게. xi는 그냥 i 이렇게 되면 0번 지금 뭘 쓰는 거냐면요 x하고 0, 1, 2 이렇게 쓰고요 여기 p large x는 small x 여기 p1 p0이라고 쓸게요 p0 안에 0번이라는 확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고 여기가 mc 0하고 p의 0승 그 다음에 q의 1-p의 n승 이렇게 쓴 거니까 얘랑 얘를 곱해야 돼요. 얘를 곱하고 곱해야 돼. 0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여기 i로 표현을 한 거야. i 곱하기 이렇게로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계산해봤더니 간단하게 뭐로 정리가 되더라? 따라하세요. ex는 np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얘는 그냥 외워서 잘 쓰면 되겠죠? 자, vx가 더 가관이야. 분산은 어떻게 구했냐면 따라하세요.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 평균 구해라. 그럼 이거 위에다 x제곱 이렇게 쓴 다음에 0, 1, 4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곱하면은 x제곱의 값과 그때 확률 x제곱 값과 그때 확률 이렇게 곱하면 이게 따라서 제곱의 평균 그 다음 평균 아까 구해놓은 거에서 얘를 뭐 해주면 평균의 제곱을 뭐 하면 돼요?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제평평제 그렇게 되면 아니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편차를 따로 구해. 편차는 x-m 이렇게 되겠죠? 편차 구하고 편차 제곱에 평균 구하고 싹 다 곱하고 더하면 편차 제곱 평균이 되는데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이항분포는 예식 정리해가지고 vx는 나오식 쓴 다음에 정리해보니까 따라하세요. npq 개편하죠. npq 단 여기 q는 6번의 확률 1-p가 q인가 그래서 외울 때는 npq 이렇게 하면 돼요. 개편한 거지. 야, 그럼 얘는 뭐만 씌우면 돼요? 시그마는 분산에다가 루트니까 밑에 npq 이렇게 돼요. 너무 편한 거지 이렇게 되면.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평균 분산 표시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동전에 1000번 던진다 하면 따라서 반복. 반복? 1000번이나 던진다고? 굳이 1000번이나? 하면은 이항분포를 의심을 해야 돼. 굳이 1000번이나? 그러면 따라하세요. 반복. 횟수. 아, 제발 확률 변수가 횟수여라. 하면 넌 뭐래요? 횟수. 1000번 반복. 그러면 횟수를 확률 변수에 쓰면 밑에다 바로 따라가.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자, x 물결 b 한 다음에 따라서 n, p. 왜냐면 우리가 np, npq, 루트 npq 구할 때 n이랑 p 말면 다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주요 정보가 n이랑 p가 된다고 생각해도 있잖아요. 자, 몇 번 시행해요? 1000. 그 다음 안면 나온 횟수잖아요. 그럼 안면 나올 한 번 시행해서 안면 나올 확률을 구해주면 돼요. 몇 분이면?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 그냥 EX 바로 그냥 구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평균은 NP 몇이에요? 500. 분산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NPQ 이게 NP잖아.
여기다가 Q만 곱해주면 돼요. 잠깐만. 몇이야? 250. 너무 쉬워요. 분산도 구하기 개 쉬워요. 표준 편점. 시그마 X는 하면 뭐라 쓰면 되죠? 오르트 C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항분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점 구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진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이산화탄소 분포를 단위로 다루면 안 되는 거야. MP, MPQ 습작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예를 들면 예시를 하나만 딱 더 들어줄게. 주사위를 500번 던져요. 그때 이 이하가 나온 횟수 500번 중 횟수를 x라고 하자. 이렇게 말한다면 따라하세요. 반복 횟수. 그럼 바로 무슨 분포? 이항 분포. 바로 x 물결이라고 쓰고 시작할 수 있어야 돼. x 물결 뭐라고 쓰죠? 이항 분포는 b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죠. 하고 몇 콤마면 500 콤마 횟수? 뭐가 나온 횟수? 이하가 나온 횟수. 그럼 이하가 한 번씩 나올 확률을 구해주면 되죠. 몇 번 되면? 3분의 1. 그럼 바로 이제 EX는 거지가 나가네. 500 말고 이왕이면은 900으로 할까요? 그러면 3이 두 개다라 참 좋겠죠? 쓱쓱거리지 말고 말을 하라고. 존나 불안하네. 네, EX는 어떻게 되나요? 300 이렇게 되겠지. NP VX는 여기다가 평균 구해서 거기다 뭐만 곱하면 된다고요? NP Q만 곱하면 되니까 몇 분의 몇? 3분의 1이니까 2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X까지 바로 나와요. 시그마 X는 루트 200이니까 10루트 X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행분포인 것만 발견하면 나머지 습사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이산화탄소 변수의 성질을 배웠잖아. B, AX 플러스 B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A, EX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 이런 걸 이용해서 뭐 할 수도 있냐면 이하가 나온 횟수 내가 돈 줄게. 상금 줄게. 상금 땡땡 나온 횟수 곱하기 2하고 네 세금 내야 되니까 거기다 만원 빼고 줄게. 이렇게 횟수 곱하기 빼기 만원을 상금으로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상금을 내가 y 이렇게 세팅을 한다면 xy의 관계식을 쓸 수 있을 거야. y는 하면은 뭐라고 쓸 수 있죠? 2x 마이너스 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따라서 상금의 평균 또 구할 수 있어요. 이 y 구해라. 그러면 이 상금은 따라서 횟수 아니야. 이거 이항분포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이 x는 이항분포를 따랐으니까 얘 평균분산 표준편차 보기 되게 편하죠. 그래서 EX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y를 대신 구할 거야. 그냥 이한만 뭐로 바꿔 쓰면 돼요? EX 마이너스 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몇이니? 빚쟁이 되겠네요. 돈 존나 뜯기네. 조졌네요 인생. 네, 아무튼 네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되죠? 빚쟁이 되겠네. 마이너스 9,400. 9,400. 빚쟁이 되겠어요. 이런 느낌이네요. 이렇게도 대신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쌓였어? 다음으로 이거 써보세요. NP, NPQ. 이때 NPQ 썼죠? 이것도 썼나? 이거 썼나? 이것도 썼어 아까? 써보세요. 색으로 너무 많이 빼가네.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뭐였게? 통계. 여긴 뭐였게요? 확률분포였네. 확률분포. 여긴 뭐였게요? 이산화탄소 분포. 여긴 뭐였을까요?
연습할 분포. 이산에서 일반적인 이산과 무슨 분포? 이항 분포. 이걸 이렇게 나중에 내신 되기 전에 했는데 백제다 내가 이거 통계 파트 구조 다 쓰라고 할 거야. 그럼 이렇게 다 쓰면 돼요. 자, 이항 분포는 아무거나 씨 이것도 이항 분포라고 하자! 우리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반복, 횟수. 이 주요 키워드 두 개도 알아야 되고요. 반복이 뭐고 횟수가 뭔지 정확히 이해해야 돼. 따라하세요. 독립시행을 n회 반복. 정확히는 일어날 확률이 P인 독립시행을 n의 반복이에요. 그때 그렇다고 다 이항분포라고 하면 안 되고요. 따라하세요. 횟수가 확률 변수. 특정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로 문다면 그게 1번 반복, 2번 횟수의 의미야. 자, 그러면 내가 대박! 그럼 X는 뭘 따른다라 말할 수 있다? 이항분포 따른다고 B 몇 콤마면 P 이렇게 분포를 쓴다고 했죠. 자, 이렇게 쓰면 장점 얘 개 좋아요. 우리 주관 시인사인 EX가 개편해요.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NP 이렇게 외우세요. NP. 그 다음에 VX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이게 더 개꿀이야. 원래 개빡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편하게 구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 친구의 확률 질량 함수도 한번 써볼까요? P 라지 X가 스몰 x라는 값을 가질 확률은 이거는 n에 반복했을 때 x번 일어날 확률이랑 똑같은 의미죠. 이게 무슨 확률 공식이랑 똑같이 생겼다. 독립시행 확률이랑 똑같이 생겼다. 어떻게 되죠? NCX 한 다음에 P에 X 그 다음에 1-P에 이렇게 Q는 Q 이렇게 써도 되고요. P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오세요.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 이 새끼 뭐다? 이 새끼 뭐다? 이항분포다! 라고 얘기해준 거랑 똑같다 받아들일 수 있는 쓱싹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따라하세요.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가 무슨 확률 공식으로 나온다고요?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이랑 똑같이 나온다도 기억을 너네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이항분포의 활용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따라서 확률 질량 함수. 얘 뭐야? 무슨 모양이야? 도시의 확률이지. 이걸 보고 우리가 x가 b 몇 콤마 몇을 따르는지까지 말할 수 있어야 돼. 일단 그래? x 물결 b 이항분포 따르는 거 확실해? 몇 회 시행했대요? n 콤마 그때 한 번 일어날 확률이 x 따라가면 돼요. x 일어날 확률이 얘 따라갈 테니까. 그러면 일어날 확률이 몇이구나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좀 약 올리려면 이렇게 낼 수 있어. 에이,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뭐요? P가 나왔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이거 NCR 곱하기 얘가 NCR 곱하기 뽑고 뭐한 것까지? 알팩 순서까지 정해준 게 P죠. 그러면 알팩 약분 이렇게 되는 거야. 약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얘도 우리가 뭘 따른다고 말하면 될까요? 이항분포 B, X 물결 이항분포 B 몇 콤마면? 이렇게 따른다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장난질 쳐라고 우리가 직변형해가지고 뭔가 NPR, NCR 이런 나왔다. 확률 시작 함수인데 EX, X제곱 이렇게 나온 것도 이렇게 나왔다. 의심을 하세요. 이거 변형하면 독립시행 확률 뭐라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 봅시다. X 물결 B 12,3분의 1 따라서 X가 이항분포 B 12,3분의 1을 따른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때 뭐야? 이걸 구하래. 뭔 소리야 이게? 이 뭐야? 그죠? 이 다 더하래요? 몇일 때부터 몇일 때까지? 0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다 더하네. 근데 이게 뭐 보니까 R제곱이 뭔가요? R이 0부터 10인데 R제곱이 나왔어? 뭐지? 이거 뭔가요? 아씨 무슨 일이야 이게? 전혀 모르겠죠? 네, 이렇게 나오면 킬러야 내신에서. 이렇게 나와서 분산 비슷해요. 자, 내가 이렇게 할게요. X가 가지는 값을 P하고 라지 X는 R이라고 한다면 따라서 일어나는 횟수.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요. 따라서 제곱의 값. X가 가지는 값은 제곱인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은 아니지.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얘가 이제 x가 가지는 값의 xi의 제곱인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건 NCR, NPR 꼴 나오는 우리 독립시행 확률 공식이 떠올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씩 한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하나 R승, 하나 CR승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상해요. R승이 없어요. R승이 없어. 맞아요. 분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 친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야. 얘는 12CR 한 다음에 3이 12개 있잖아요. 3분의 2개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12-R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R이 이렇게 들어가야 독립시행 확률 모양이란 말이야. 이게 다 가져가고요.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면 이거 합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안 보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P하고 라지 X가 R일 확률인 거야. 따라하세요. 제곱의 값과 제곱에 가까. 그때의 확률 네. 곱한다면 싹 다 더했어. 이거 뭐랑 똑같은 말일까? 일단 평균이야. 확률 곱해서 더했어. 제평에서 제평평제에서 제평을 의미하는 거야. 따라서 제평 하면 네 글자 제평평제가 떠올라야 돼. Vx는 그러면 2하고 x제곱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쓰니까 내가 제평을 알고 싶다? 분산이랑 평균만 넣으면 끝나는 거야. 이 항법 따른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 바로 구할까? 몇이요 m? 따라하세요. 평균은 그러면 np NP 몇이에요? 4 16. 자, 분산은 따라서 npq 이 4 구한 거에다가 3분의 2만 곱하면 되죠. 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넘겨주면 야이씨 3분의 48, 3분의 56 따라서 별 제평은 3분의 56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내신 킬러. 이항분포에서 킬러 파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제평을 구하는 거. 자, 이거 따라서 한번 써보기 전에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쓸까? PR이라고 쓸게요. XR 그래서 얘는 시그마 물표 있으니까 는하고 시그마 R은 0부터 12까지 XR 제곱 PR 이니까 얘가 2 한 다음에 X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써볼까요? 이항분포에 활용하면 이제 주요 이제 킬러 유형을 써놨고요. 두 개일 거야 아마. 확률 진학 함수 이용한 거랑 과외랑 두 개 유형이 있고요. 이거 외에는 다 기본 내용이야. 이 내용이랑 이 다음 내용까지 하면 오늘 배울 내용은 끝이고요. 이제 문제들만 쭉 우리가 같이 훑어보면 될 것 같아요. 1시간 됐나? 그러네, 1시간 다 돼갔네. 마지막 내용 과외하고 쉬었다가 문제 쭉 1시간 정도 훑어볼게요.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2x제곱이고요. 2x제곱은 적된다. 제평 넣으면 바로 제평평제 떠올려서 식 작성한 다음 하나씩 채워 넣으면 제평만 남겠죠? 제평을 구하려면 직접 구해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제평평제에서 이항분포에서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 편하기 때문에 제평평제 그 식에서 모자란 친구들 구하는 게 편하겠죠? 쭉 써보시고요.
자, 마지막 내용 과외학 한번 볼게요. 과외학은 이제 오버워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과외학이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그냥 과외학이라고 써놨어. 자, A항공사에서 예약한 사람 중 사람들이 막 비행기 예약을 하겠지. 근데 실제 탑승하는 사람은 98%다. 그러니까 2% 정도가 저 탈게요 했다가 취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 취소. 이렇게 하면은 비행기 항공사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꽉꽉 채워가야 최대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아, 이 새끼 취소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네들은 그래서 300짜리가 있잖아. 그럼 300명보다 넘게 예약을 받아. 어차피 취소하겠지, 씨발.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취소하겠지 뭐. 이런 과외학을 받아요. 그러다 와 진짜 아무도 취소 안 했어. 아무도 취소 안 했어. 그러면은 이제 화물칸은 아니고 보상을 해줘요. 보상해서 마일리지를 준다거나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 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넘친다면은 이제 특정 사람한테 혹시 일정 바꿔주실래요? 바꿔주시면 이런 혜택을 드릴게요. 해서 바꾸게 하는데 대부분 잘 확률 계산해서 거의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과예약이라고 하는데 300개인 좌석이 300개인 비행기를 302명이 예약했어. 근데 만약에 2명 미만으로 취소를 하면 좌석이 부족해지잖아요. 그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경우, 이런 유형을 우리가 과예약, 오버부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 구해라.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한 명을 딱 뽑아. 한 명 뽑아서 내가 뭘 구할 거냐면요. x 땡땡 확률 변수 설정 먼저 할게요. 취소할 확률이 0.02? 취소 안, 요거 줬으니까 취소 안 할 확률. 안 할 사람 수. 따라서 개수, 횟수, 인원수. 네, 이게 독립시행, 그 이항분포의 횟수에 대한 키워드인 거예요. 사람 수도 한 명 딱 뽑았을 때 확인을, 한 명 뽑아서 확인했을 때 취소 안 한 사람의 횟수랑 똑같은 거야. 정확히 여기에 302명 중이에요. 302명 중 302명 한 명 한 명씩 다 물어봤을 때 취소 안 한 사람의 인원수, 취소 안 한다고 했을 횟수,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좌석 부족이라는 거를 내가 X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 좌석이 부족했다 라는 말은 취소 안 한 사람 수가 어떠면 부족해지는가? 취소 안 한 사람이 탈 건데요? 한 사람이 300명까지는 안 넘치잖아. 301명 이상 또는 300명 초과 이렇게 되니까 좌석이 부족해졌다를 기호로 표현하면 P하고 X가 몇 이상이었다? 301 이상이다. 취소 안 한 사람이 301 이상이다. 그럼 300 초과다 하면은 좌석이 부족했다로 표현해도 괜찮겠니? 좌석 부족 확률 이렇게. 좌석 부족하면은 X가 300 이상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좌석이 부족할 확률을 쓸게요. 좌석 부족 확률 땡땡 하면은 식으로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X가 가지는 값을 생각해보면 0부터 최대 몇 가지 취소 안 한 수가 0명부터 몇 명까지 나올 수 있어? 302명까지니까 이거는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야. 이산 확률 분포의 성질에 의해서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X가 몇일 확률과 301일 확률과 X가 302일 확률 뭐 하면 이 확률이 될까요? 더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는 계산을 해보면 돼요. 자, 이거 따라하세요.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독립시행의 확률. 얘가 X를 이렇게 설정했으면 X 물결 이렇게 쓸 수 있었을 거야. 따라하세요. 302회 반복. 취소 안 한 사람 수. 그럼 반복 횟수 바로 이항분포 B 한 다음에 몇 번 시행한대요? 해서 취소 안 한 사람의 숫자. 그럼 취소 한 명한테 물어봤을 때 취소 안 할 확률을 써주면 되는 거죠. 아까 몇 분의 몇이래요? 몇 분의 18인데 여기 0.98 줬으니까 0.98로 씁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확률 질량 함수를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공식 승리 부를 수 있냐 이거? X가 301일 확률 302 C 301 0.98에 301승
0.02에 1승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친구도 한번 써보면은 종영 320C 302하고 0.98에 0.02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하면은 이거는 계산은 간단하죠? 몇이에요? 네. 302 0.98에 301승 302승 전부 다 근사값 몇으로 계산해라. 0.002 이거는 곱하기 0.02 자, 이거는 그냥 1이죠? 이것도 몇으로 계산하래?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공통인수 보이니까 이 친구 곱한 거 써주면 되겠죠? 든든하고 0.002에서 이거 보면은 자릿수 두 개 이렇게 해서 3.02 곱하기 2니까 6.04에다가 1 더하면 몇 점 04? 7.04. 이렇게 되겠죠. 확률이 엄청 적네요. 그 확률이. 그럼 얘는 그러면 아유 귀찮아. 이거 2배 하면은 1408에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0.0148 이렇게 되네요. 몇 퍼센트라고 쓰면 될까? 약 1.4%의 확률로 좌석이 부족하겠구나. 거의 부족할 일이 없다는 얘기. 부족하지 않을 확률이 98.6%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한 2개 정도는 좀 더 해서 한 4자리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자, 이거 너네가 한번 써보세요. 오버부킹 과예약. 이거는 일단 먼저 이거 한 번 더 얘기하고 갈까? 좌석이 부족할 확률을 구하세요. 좌석이 부족할 확률이니까 P 좌석 부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좌석 부족을 기호로 표현해야 되니까 취소 안 한 사람의 수를 확률 변수로 놓으세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302명 반복. 취소 안 한 사람 수. 수니까 따라서 반복. 배수. 그럼 바로 무슨 분포? 이항 분포 하면은 X 물결 B항을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이제 X를 놨으니까 내가 좌석 부족 확률을 P하고 X에 대한 식으로 부등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X가 300일 이상이다? 그럼 300일 이상인 그 값들을 따로따로 다 분리해서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 스몰 PI 값들을 하나씩 따로따로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로 넘어갈 땐 따라하세요.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 무슨 시행 모양이라고요? 독립시행 확률 모양이다. 독립시행 확률 공식을 두 개 따로 써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써보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인데 이거 너네 쓰고 개념 복습은 아니다. 이거 쓰고 쉬었다가 복습하고 그리고 문제 좀 보고 수업 마무리합시다.